하는 존재죠. 그죠? 고객이 기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고객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각과 의뢰 관계를 만약에 얘기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기업이 고객이 갑이 되겠죠. 물론 각과 을이라는 이런 표현들은 별로 좋진 않지만 그 정도로 기업에 있어서 소비자, 고객이라는 집단은 굉장히 고맙고 이윤을 안겨다주는 집단이 됩니다. 기업은 고객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죠? 예전에 과거에 상품 중심이었을 때는요, 고객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죠. 그냥 돈을 벌어다주는 하나의 수단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주니까 니네가 편한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드니까 니네가 TV도 볼 수 있고 라는 개념이 굉장히 팽배했다라면, 지금은 제품을 만들었는데도 아무도 안 사주면 어떡해. 역시 고객이 중심이다 라는 생각으로 트렌드도 넘어가고 마케팅 그 철학 역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할 기회를 고객이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트렌드라는 거예요. 자, 초우량 기업이 되려면, 그러면 이러한 이윤을 다 우리가 창출해내고 그러면서도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사회 복원을 하는 그런 초우량 기업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는요, 고객으로부터 배우고요,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와 신뢰를 제공한다. 사실 예전에는 AS, TV, 아니면 에어컨, 아니면 뭐든지 간에 AS를 시청을 하면 고장을 왜 냈냐는 듯한 그런 AS였어요. 그죠? 좀 기다리세요.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그랬다면 어느 순간에는 그런 거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너무 젊어서 비교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네, 그러면, 빨리, 최대한 빨리 갈게요. 이 정도의 그냥 CS였다라는 커스터머 서비스였다면, 지금은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고객님. 최대한 빠르게 불편을 없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터 해서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AS 학원에서 가실 때도 기사분들이 그러시죠. 평점이 있다. 좋은 점수를 좀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서비스 자체에 굉장한 그런 집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런 거를 통해서 기업 신뢰가 점점 쌓이죠. AS를 했는데 또 고장이 나. 최고의 품질 안 된 거죠. 그죠? AS를 정확하게 해주고, 시간 맞춰 해주고, 굉장히 친절하게 한다면 그 기업 이미지는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이미지? 초우량 기업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혁신적인 기업의 대부분이 최선의 제품 아이디어를 고객으로부터 얻고 있으며 언제나 고객에게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 예전에는 그냥 최고의 제품 만들면 되지 뭐, 고객이 뭘 원하든지 간에 라는 그런 과거의 제품 중심이었다라면, 지금은 정말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설문지도 하고, 그죠? 그리고 품평회도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아니면 오케이, 그러면 로션 할까? 로션 하나 만들어서 체험단을 만들고요. 그 체험단을 사용해보게 하고, 그러고 나서 어때요? 이 제품에 좀 더 개선했으면 좋은 점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개선해서 또 만들죠. 그런 과정들이 지난 시간에 했었던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제품을 만들고 품평을 하고 어떻게 이런 일련의 그런 스텝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객으로부터 얻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이라는 게 내 머릿속에서 나 혼자서 생각하는, 아니면 우리 팀이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예를 들어 품평회 같은 걸 했는데 로션보다는요, 이거보다는 좀 이렇게 더 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펌핑이 아니라 주사기 바늘같이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아이디어들을 오히려 고객으로부터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고객들이 만족했다라는 건 뭘까요? 나 만족스러워. 이 제품을 샀는데 너무 만족스러워. 어떤 때 만족하는 거죠? 가격에 비해서 질이 좋고, 그랬을 때. 그죠. 돈이 안 아깝다. 네. 이런 느낌을 받을 때, 나 만족스러워. 그죠. 음식을 먹으러 가도 10,000원짜리 먹었어. 근데 푸짐하고 여러 마리도 먹을 수도 있고
있고 맛도 있어서 이 집 가성비 좋아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고객이 묻고 나는 예뻐지고 싶어. 나는 피부결이 좋아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제품을 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피부결이 좋아졌어. 예뻐졌어. 요구에 그리고 예뻐질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을 하고요. 그 결과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매가 이루어지면 이건 정말 고객이 만족했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고객의 신뢰감이 연속된 상태 또는 선택된 대안이 구매 전 신념과 일치한다는 평가. 무슨 얘기냐면 사기 전에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 기대와 일치했을 때 우리는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고객 만족 경영의 비단. 맨 처음에 고객을 만족시키면 기업이 성공할 수 있어. 제품만 잘 만드는 게 아니고 고객이 원하는 바를 실현화시켜주면 기업은 초우량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항공사가 있어요. 스칸디나비안 항공사인데요. 이 항공사는 모든 항공사를 떠올렸을 때 예전에는 비행기 딱 탔어. 비행기 딱 앉았어. 그리고 나중에 뭐 커피 이런 것들 도착했어. 내렸어. 이 비행기 안 공간에서만의 고객 경영, 고객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항공사는요. 맨 처음에 서칭을 통해서 자기 항공사를 선택해서 결제하는 그 순간부터 이건 고객들의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고객들의 만족도가 이루어진다 해서 그거를 찰나의 순간, 진실의 순간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15초 동안 이 짧은 내가 티켓팅을 하고 그 다음에 티켓을 받고 이 짧은 시간 안에도 고객들에게 충분히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행기 타고 내리고 그 안에서만. 그런데 스칸디나비아 이 항공사는 티켓팅을 하고 티켓을 가지고 공항에 가요. 공항에 가서 티켓을 내밀고 짐을 붙이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최대한 우리 고객이 만족할 수 있게 해보자 라는 목표로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요. MOT라는 단어를 지금은 마케팅에서 많이 써요. MOT란 Moment of Truth, 진실의 순간이죠. 그래서 결정의 순간,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의 약자를 우리 MOT라고 하고요. 마치 스페인의 후 용어인 모멘토 데라 베다드, 그래서 스페인이죠. 이렇게 투사가 소의 목소리를 찌르는 순간을 해석하면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나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순간.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MOT야 라고 이런 표현을 쓰면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실패를 해서도 안 되고 꼭 뭔가를 창출해내야 된다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스칸디나비아 항공은 고객이 예약문의 전화를 하는 순간부터 공항에 빠져나올 때까지 모든 순간에 고객이 항공사 함께 있다고 느끼도록 계속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엔 어떨까요? 당연히 스칸디나비아 항공사를 티켓팅을 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항공이라고 해봅시다. 대한항공을 타서 근데 대한항공 탔는지 안 탔는지도 헷갈려요. 그러면 마케팅 제대로 못한 거죠. 실제로 제가 중국 항공사 비행기를 타고 말레이시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국 항공사는 중국 남방항공, 동방항공 뭐가 있어요. 뭘 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그 항공사는 어떤 마케팅에도 성공하지 못했고 물론 그것도 또 품질에서 떨어졌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는 지금 뭐 티켓팅을 하는 순간부터인데 그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딩을 하고 이제 앉았어요. 비행기 안에 앉아있어.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딜레이가 됐어요. 딜레이는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죠? 늦춰질 수도 있고 지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다른 말들이 사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항공사는 기업에 남지도 않아서 남방항공을 탔나? 동방항공을 탔나? 뭐 탔었지? 이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한항공을 탔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마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만약에 탔다. 뭐 아시아나, 우리나라 국적기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뭐 아시아나를 탔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서빙할 때도 아시아나 로고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유니폼도 일부러 그 회사마다 다르게 있고요. 계속 마케팅을 하는 거죠.
다음번에도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주세요. 다음번에도 대한항공 이용해 주세요. 뭐 이런 식의 그런 메시지 마케팅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서비스는요, 100배에 하나는 99가 아니고요. 하나만 잘못된 게 아니고 서비스 자체가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 그 스칸디나비아 항공에서 추구했었던 고객 만족 중심의 경영 철학입니다. 자, 이제 예전하고 고객 만족 그리고 기업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 그렇게 우리가 트렌드, 마케팅 트렌드가 변화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기업 환경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글로벌 경쟁이 심화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제품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거의 그런 발전 단계였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객 중심으로 가는데 첫 번째, 글로벌 경쟁이 심합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출범과 자유무역협정으로 무한 경쟁 시대. 무슨 얘기냐면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물건들을 쉽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친한 나라들끼리는 세금도 좀 덜 내자. 친한 나라들끼리는 이렇게 좀 유통할 수 있게 해주자. 제가 맨 처음에 그 직구라는 거 있죠. 해외 직구라는 거 처음 했을 때는요, 우리나라의 다이렉트로, 예를 들어 뭐 독일의 제품이 우리나라에 바로, 미국의 제품이 우리나라에 바로,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네. 그때는 꼭 다른 나라, 배송을 대신해주는 뭐 지역, 뭐 이런 데로 이렇게 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독일 제품이 바로 한국으로 오잖아요. 그죠? 영국 제품이 한국으로 바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무한 경쟁이 되기 때문에 고객한테 그냥 제품 하나 가지고 만족시킬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내 파워의 변화, 수요보다 공급이 과잉돼요. 이제 대량 생산도 당연히 되고요. 품질 좋은 제품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훨씬 위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품 수명 주기 단축, 기업의 경제성 악화. 자, 핸드폰에 모든 기능을 다 넣나요? 자동차에 모든 좋은 기능을 다 넣나요? 안 그러죠. 왜 그럴까요? 용량이?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삼성 안드로이드 폰의 가장 좋은 점들만 몇 개. 그리고 LG에 아니면 뭐 애플에 그것만 딱 묶어가지고 누구 하나가 어느 기업이 하나를 딱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핸드폰 종류가 많을까요? 경쟁 때문에 왜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안드로이드에 뭐가 이제 뭐 삼성폰에 뭐 좋은 뭐 액정이야. 아니면 또 뭐 애플 아이폰에 뭐 좋은 뭐 카메라야. 그걸 해서 하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만드는 이유는 고객들이 바라는 바는 최고의 제품은 아니에요. 그 최고의 제품을 원했던 시절에는 서비스 이런 거 없어도 제품만 좋으면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내가 저 제품을 가졌을 때의 서비스, 최고 비싼 폰을 가졌을 때 내 만족. 그런데 삼성에는 저가폰도 많이 나오고 애플도 저가폰 만들잖아요. 지금 중저가. 그죠? 예전에는 막 축전구조로 비싼 걸 막 갔는데 그러다가 라인을 나누죠. 비싼 고가를 선호하는 고객층, 중간 그 가격대를 선호하는 그 고객층. 그래서 이 고객의 아니면 제품의 타겟을 굉장히 세분화시키는 거죠. 따라서 제품의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짧아지죠. 왜? 고객들은 계속 새로운 걸 원해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제품의 모든 기능을 다 넣은 한 대의 핸드폰을 사람들은 지루해해요. 그래서 이 제품에는 요게 좋고 저 제품에는 요게 좋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요번에는 이걸 써봤지만 다음번에는 요거 한번 써봐야 되겠다는 심리를 마케팅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당연히 제품의 수명은 짧아져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이거 바꾸는 거 좋아해서 더더욱 제품 수명이 작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은 좀 떨어지게 되죠. 기업의 경제성은. 자, 소비자는 또 어떻게 변하냐면요, 가구별 소득 수준이 높아졌어요. 월급들은 더 많이 벌고요. 그리고 나한테 투자하는 그런 기회 비용 이런 것들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혜택이 많아지면서 개성, 차별 이런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애플폰이 삼성폰보다 훨씬 좋다고 쳐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폰을 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삼성폰이 진짜 좋아요. 애플폰은 그냥 별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애플을 가져갈 거야. 아이폰을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개성, 저 사람과 나의 차별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소비 행위의 변화, 생존 차원의 필수적 소비에서 즐기기 위한 선택적 소비. 예전에는 예를 들면 한 끼에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좋아했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은 배는 어느 정도 든든하지만 조금 더 우아하고 조금 더 가치 있고 조금 더 건강에 좋은 뭐 이런 음식들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생각했을 필수적으로 핸드폰 전화만 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전화하고 인터넷 정도는 좀 돼야지. 그러다가 생각한 게 인터넷 이거 너무 용량이 작으니까 느려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즐기고자 하는 거, 점점 더 나한테 투자할 수 있는 것들에 사람들은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제품,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해요. 절대 안 팔릴 것 같죠? 화장품이 100만 원이에요. 하나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된다는 건 나한테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인데 뭐 어떻게 화장품에다가 써?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라면 지금은 그 제품을 씀으로써 나 스스로 더 당당해지는 부분, 부가가치를 생각하는 거죠. 나는 100만 원짜리 화장품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내지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심리를 많이 갖게 되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 역시도. 또 새로운 소비층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기성세대와 달리 자기분방하고 자기만의 개성을 추구해서 예전에 어른들이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짜리 화장품을 바른다고 얼마나 예뻐지겠어요. 차라리 그걸로 고기를 한 번 더 사 먹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은 나는 소중해. 나는 소중해. 이런 나한테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 만족 경영의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당연히 고객을 만족시키면 경영은 활성화가 될 거고 경영이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이익은 창출이 되겠죠. 이게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면 그 회사는 초운영 기업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가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브랜드 충성도에 대한 재구매 수요 창출. 자, 제품을 며칠 하나 팔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광고를 했어, 홍보를 했어, 마케팅도 잘 된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샀어 그 제품. 그러고 나서 팔려 말고는 그 다음번에 안 팔리는 거야. 왜일까요? 가격대비 별로거나 불만족스러운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홍보는 잘한 거야. 근데 제품을 제대로 못 만들었거나 아니면 가격이 재미없었거나 그죠? 그래서 고객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자, 신규 고객 유치 비용은 기존 고객 만족 유지 비용의 5배에서 10배를 지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통 기업은 해마다 10%에서 30%의 고객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기존 고객들을. 근데 이게 만약에 탄탄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탄탄한 수요처를 가지고 있다라면 문제가 전혀 안 될 텐데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그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홍보 비용을 넣었겠습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이 고객들을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 유지를 못 시키고 대부분은 몇 프로? 10%에서 30%는 또 이탈자가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을 할 때 이런 통계적인 자료 역시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고객 이탈률 5%를 감소시키면요. 산업 부분에 따라 25에서 85% 수익 상승 기대. 자, 이탈률. 고객이 다시 재구매하는 비율이 그냥 원래대로라도 있으면 그 기업이 그냥 유지만 되는 거죠. 발전은 없고. 네. 그런데 이탈률 항상 10%에서 30% 되기 때문에 신규를 다시 10에서 30%는 다시 채워 넣어야 유지가 되겠죠. 네. 따라서
고객 유실률을 5%, 10%, 30%가 아니고 5%만 감소를 시킨다는 당연히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접점을 잘 계산을 해야만 회사가 운영 유지가 되고 그 제품이 계속 판매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 에스티로더의 갈색병, 그 애플 이렇게 스포이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밤에 사용하는 세럼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이제 일명 갈색병이라고 부르는데 이 제품 홍보 안 해도 돼요.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 썼던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무조건 세럼은 그거, 세럼은 에스티로더, 세럼은 갈색병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제품에 대한 홍보 비용 안 들어가고요.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자 하는 비용 역시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들은 탄탄히 어떻게 브랜드에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회사들은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우량 회사죠.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트 브랜드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아모레에서 만들었으니까, 그죠? LG 생건에서 만들었으니까 이거 그냥 안 묻다라고 하죠 요즘에. 묻지도 않고 그냥 이런 그 브랜드 충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만족한 고객은 스스로가 마케터가 되어 타인에게 제품의 품질이나 이미지를 구전하고 추천한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제품을 딱 썼는데 야야 있잖아 진짜 좋지 않아 이거? 나 모르겠는데 너 써봐. 스스로가 마케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광고를 해주죠. 그래서 구전을 해주잖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 제품만 좋다고? 아니요. 가격이 싸다고 또는 높다고? 아니요. 고객층이 있어요. 고객이 만족하는 그 연령별 또는 성별, 직업군별 이렇게 굉장히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세 드신 분한테 이거 2만 원짜리 크림인데 되게 좋아 그러면 기대가 그냥 훅 떨어져요. 저 제품 좋겠구나 생각 못하죠. 보통 그래도 10만 원은 좀 넘어줘야 좋지 않을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연령층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20대한테 10만 원짜리 되게 좋아 그러면 그 친구를 뭐라고 10만 원이나 되니까 좋겠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되는 거죠. 같은 제품이어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전을 하고 이 제품이 좋아 꼭 한번 너도 써봤으면 좋겠어 라고 추천할 수 있으려면 마케팅 완벽히 이루어져야 그 제품은 성공한 그런 제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PPT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그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기말고사에 대한 설명 드렸었나요? 그 전 시간에 네. 중간고사는 11월 첫째 중간 그쯤 할 거고 기말고사는 15주차. 그쵸. 네. 그래서 8주차, 15주차에 하는데요. 그 상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요? 기억이 잘. 그래요? 네. 영상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있는 것 같죠? 근데 아마 그 강의 자료에도 있긴 할 텐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우리가 화장품 그 제품 기획 및 개발이니까요. 기획 및 개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고요. 마지막에는 제품 기획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들을 제가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걸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그 녹화 영상에도 있겠지만 좀 더 자세하게 해서 기말은 레포트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중간고사는 발표, 발표하는 걸로 할 거예요. 근데 이 영상 보시면서도 알겠지만 제가 카톡방을 하나를 만들게요. 하나를 만들어서 그 카톡방에 지금 대면 수업으로 가는 게 좋은지 비대면으로 가는 게 좋을지 그거를 한번 우리 투표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솔직히 저는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은데 여러분들 좀 더 일요일이고 그래서 편의를 좀 받으려
이게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게 더 좋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대면 했을 때가 더 가성비는 좀 그렇지만 수업의 질이 좋다고 느끼거든요. 네네. 또 온라인으로 하면 그만큼 남는 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주 3시간이 너무 좀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과 시간을 더 버는, 그러니까 저희 시간이 더 많이 생긴다는 그런 장점이. 온라인이요? 네. 온라인을 했을 때. 네. 근데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통화 시간이 짧아지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장점이 있고 네. 그리고 수업의 뭐 집중도는 아무래도 대면이 더 낫고 저도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런 생각은 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할지는 우리가 카톡방에서 네. 그래서 뭐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오늘 수업 중에 좀 궁금하다 내지는 이 부분은 조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거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네. 이 마케팅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있으면요 제품 만드는 거 진짜 순식간이거든요. 네, 그 플로우 차트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 쭉쭉쭉쭉 집어넣으면 하나의 플로우 차트가 나오고요. 그러고 나면 당연히 제품은 너무 훌륭하게 잘 나와요. 그런데 이 플로우 차트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여기는 비워놓고 여기는 채우고 여기 비워놓고 여기 채우고 이런 식의 플로우 차트로는 절대적으로 좋은 제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시간이 되실 때 이 책을 한번 봐주시면 좋고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 그러니까 대면 때 사실은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자료를 제가 드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뭐 타겟이랄지 아니면 뭐 가격대랄지 이런 것들을 적어 놓다 보면 그게 마지막에 기말고사 레포트 제출이 된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비대면이니까 아마 그러면은 그거 방향도 제가 조금 만약 비대면으로 되면 그거 방향도 좀 제가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해가지고 제가 우선은 이거 영상 올리면서 퀴즈랑 서술형 문제 같이 내일 오전 중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내일 오후 뭐 점심시간 이후로 해가지고 카톡을 제가 바로 만들게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수업 방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없으시면은 네. 더 수업은 없나요? 어떤 거요? 오늘 수업이 끝인가요? 네네. 아, 네. 75분 수업이고요. 그리고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근데 집이 어딘데요? 저 안양이요. 안양? 네. 여기서 안양? 관악산 근처라서 네. 좀 걸려요. 아 그래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그나저나 오늘 몇 시에 와가지고 몇 시에? 저는 9시 반에 왔어요. 9시 반부터 수업이죠? 네. 원래가.